여기까지 니체의 이야기를 따라온 사람은 아마 마음속에서 이런 느낌이 들었을 겁니다. 이건 철학이 아니라 내 이야기 같다는 느낌. 맞습니다. 니체의 철학은 책상 위에서 만들어진 철학이 아닙니다. 니체의 철학은 무너진 사람을 다시 세우기 위해 만들어진 철학입니다. 그리고 니체는 당신을 위로하려 하지 않습니다. 니체는 당신에게 괜찮다고 말해주지 않습니다. 니체는 대신 당신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너는 지금 내 인생을 살고 있는가? 이 질문이 니체 철학의 시작이고 이 질문이 니체 철학의 결론입니다. 우리는 보통 인생이 힘들어지면 바깥을 바라봅니다. 사람이 나빴다. 환경이 나빴다. 운이 없었다. 세상이 불공평했다. 물론 맞는 말입니다. 인생은 불공평합니다. 사람은 잔인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원한 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니체는 그 모든 현실을 인정한 다음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너는 어떻게 살 것인가? 이 질문이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은 책임을 다시 당신에게 돌려주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힘들어지면 책임을 내려놓고 싶어집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그런데 니체는 그걸 허락하지 않습니다. 니체는 당신이 다시 살아나길 원하기 때문입니다. 니체는 당신이 피해자로 남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니체는 당신이 창조자로 서길 원합니다. 우리는 일부에서 무너짐의 시작을 봤습니다. 사람이 무너지는 건 대부분 큰 사건 때문이 아닙니다. 사람이 무너지는 건 대부분 작은 순간들이 쌓이기 때문입니다. 작은 참음, 작은 포기, 작은 양보, 작은 침묵, 작은 자기무시. 이 작은 것들이 쌓이면 사람은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진 것처럼 느낍니다. 하지만 사실은 갑자기가 아닙니다. 그 무너짐은 오래전부터 시작된 겁니다. 니체는 말합니다. 인간은 자기 자신을 버리기 시작하는 순간 이미 무너지고 있다고요. 이 말이 왜 중요할까요? 우리는 보통 무너짐을 감정으로만 생각합니다. 우울, 불안, 무기력, 공허. 그런데 니체는 무너짐을 감정이 아니라 태도로 봤습니다. 자기 자신을 대하는 태도, 자기 자신을 늘 죄인처럼 대하고 늘 부족한 존재처럼 대하고 늘 벌받아야 하는 사람처럼 대하면 그 사람은 결국 무너집니다. 그리고 그 무너짐은 겉으로는 조용합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안에서는 계속 무너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2부에서 착함과 죄책감을 받습니다. 착함은 선함이 될 수도 있지만 두려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미움받을까봐 착해지고 버려질까봐 착해지고 갈등이 무서워서 착해지고 나쁜 사람으로 보일까봐 착해지고 거절하면 내가 이기적인 사람 될까봐 착해지고 이 착함은 처음엔 사람을 좋은 사람으로 보이게 만듭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착함은 사람을 망칩니다. 왜냐하면 그 착함은 자기 자신을 희생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기 희생이 반복되면 사람은 반드시 원한을 품게 됩니다. 그 원한은 처음엔 남에게 향하는 것 같지만 결국 자기 자신에게 향합니다. 왜 나는 또 참았지? 왜 나는 또 맞췄지? 왜 나는 또 나를 버렸지? 이 질문이 쌓이면 사람은 자기 자신을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미워하는 사람은 세상도 미워하게 됩니다. 그래서 니체는 착함을 찬양하지 않습니다. 니체는 너를 지키는 강함을 말합니다. 니체가 말한 강함은 무례함이 아닙니다. 니체가 말한 강함은 경계선을 세우는 힘입니다. 거절할 수 있는 힘입니다. 나를 버리지 않는 힘입니다. 그리고 이 힘이 없으면 착한 사람은 결국 무너집니다. 우리는 3부에서 영혼의 길을 봤습니다. 영혼의 길은 과학이 아니라 질문입니다. 만약 지금의 인생을 똑같이 다시 살아야 한다면 너는 그것을 견딜 수 있겠는가? 이 질문이 왜 무서울까요? 이 질문은 당신이 살아온 인생이 정말 당신의 것이었는지 묻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보통 미래에 기대어 삽니다. 언젠가 좋아질 거야. 언젠가 괜찮아질 거야. 언젠가 행복해질 거야. 그런데 언젠가는 사람을 살리기도 하지만 대부분 사람을 죽입니다. 왜냐하면 언젠가는 오늘을 버리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그냥 참자. 오늘은 그냥 견디자. 오늘은 그냥 넘어가자. 이게 쌓이면 인생은 사라지는 게 아니라 흘러가 버립니다. 그래서 영혼의 기는 당신을 지금으로 끌고 옵니다. 너는 오늘을 다시 살고 싶은가? 이 질문 앞에서 사람은 더 이상 거짓말을 할 수 없습니다. 이 질문에 정직하게 대답할 수 있는 순간 인생은 바뀌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사부에서 원한을 받습니다. 원한은 분노가 아닙니다. 원한은 삼킨 분노가 썩은 감정입니다. 말했어야 했는데 말하지 못했고, 거절했어야 했는데 거절하지 못했고, 지켜야 했는데 지키지 못한 그 굴욕이 쌓여 생기는 감정. 원한은 현재를 빼앗습니다. 원한을 가진 사람은 지금 이 순간에도 과거와 싸웁니다. 밥을 먹으면서도 과거와 싸우고, 누워 있으면서도 과거와 싸우고, 웃고 있으면서도 과거와 싸웁니다. 그러면 현재가 사라집니다. 현재가 사라지면 인생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니체는 원한을 인간의 가장 큰 독이라고 봤습니다. 원한은 사람을 약하게 만들고, 사람을 비열하게 만들고, 사람을 비교하게 만들고, 사람을 멈추게 만듭니다. 그리고 원한은 이렇게 속삭입니다. 너는 피해자야. 너는 억울해. 너는 불공평하게 당했어. 이 말은 사람을 위로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사람을 묶어버립니다. 왜냐하면 피해자는 선택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피해자는 항상 바깥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니체는 말합니다. 원한을 끊는 방법은 상대를 바꾸는 게 아니라 그 사건을 내 인생의 중심에서 치우는 것이라고요. 우리는 오브에서 운명회를 받습니다. 운명회는 고통을 사랑하는 태도가 아닙니다. 운명회는 고통을 내 편으로 만드는 기술입니다. 왜 하필 나야에서 멈추지 않고, 그래서 나는 이걸로 무엇을 만들 수 있지로 넘어가는 태도. 과거를 지우는 게 아니라 과거의 의미를 바꾸는 태도. 피해자로 남는 게 아니라 창조자로 서는 태도. 운명회는 원한을 끊는 기술이고, 원한을 끊는 순간 현재가 다시 돌아옵니다. 운명회가 생기면 사람은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 그런 일이 있었다. 그런데 그게 내 인생의 전부는 아니다. 이 한 문장이 사람을 살립니다. 왜냐하면 이 문장은 과거를 내 인생의 중심에서 치워버리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6부에서 니체 철학을 루틴으로 내리는 방법을 봤습니다. 니체는 말합니다. 사람은 생각으로 바뀌지 않는다. 사람은 루틴으로 바뀐다. 아침 첫 문장을 바꾸는 것, 내 시간을 하루에 최소 20분 확보하는 것, 자기 비난을 끊고 훈련으로 바꾸는 것, 거절을 도덕이 아니라 기술로 배우는 것, 고독을 피하지 않고 혼자 있는 시간을 힘으로 만드는 것, 분노를 삼키지 않고 방향을 바꾸는 것. 이 작은 것들이 쌓이면 사람은 다시 자기를 믿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믿는 순간 인생은 다시 움직입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입니다. 니체는 이 모든 이야기를 통해 당신에게 무엇을 남기고 싶었을까요? 니체가 당신에게 남기고 싶었던 건 희망이 아닙니다. 니체는 희망을 경계했습니다. 왜냐하면 희망은 현재를 버리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언젠가 좋아질 거야. 언젠가 괜찮아질 거야. 언젠가 행복해질 거야. 그 언젠가는 사람을 살아있게 하는 것 같지만 사람을 죽이기도 합니다. 니체가 남기고 싶었던 건 희망이 아니라 권력입니다. 내 인생을 내 손으로 다시 잡을 권력. 내 인생을 남에게 빼앗기지 않는 권력. 내 인생을 과거에 묶이지 않는 권력. 내 인생을 내 기준으로 살아갈 권력. 이게 니체가 남긴 겁니다. 그리고 이 권력은 거창한 사건에서 오지 않습니다. 오늘 내가 나에게 하는 말에서 오고, 오늘 내가 지키는 경계선에서 오고, 오늘 내가 만드는 작은 완성에서 옵니다. 그게 쌓이면 당신은 언젠가 이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영혼의 귀, 너는 이 인생을 똑같이 다시 살아도 괜찮겠는가? 그때 당신이 한 번이라도 조용히 고개를 끄덕일 수 있다면 당신은 이미 당신의 인생을 당신의 것으로 만들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니체 철학의 마지막 결론을 정말 깔끔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니체는
당신에게 완벽해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니체는 당신에게 흔들리지 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니체는 당신에게 강해져서 아무것도 느끼지 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니체는 이렇게 말합니다. 흔들려도 돌아와라. 무너져도 다시 세워라. 자기 비난 대신 수정으로 가라. 원한 대신 훈련으로 가라. 이게 니체의 결론입니다. 오늘도 완벽하진 않을 겁니다. 내일도 흔들릴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흔들리지 않는 게 아니라 흔들려도 돌아오는 겁니다. 내 인생으로, 내 기준으로, 내 선택으로. 니체는 그 돌아오는 힘을 운명이라고 불렀습니다. 좋아, 이런 인생이었지. 그런데 나는 이 인생을 내 작품으로 만들겠다. 이 말이 가능해지는 순간 당신은 더 이상 버티는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세우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는 한 번 듣고 끝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살다 보면 또 무너지는 날이 오고 또 흔들리는 날이 오고 또 원한이 올라오는 날이 오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마다 사람은 필요한 말을 다시 찾게 됩니다. 필요한 날에 필요한 말을 찾는 사람은 다시 살아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결국 자기 인생을 자기 것으로 만들게 됩니다. 그게 니체가 당신에게 남긴 최종 결론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 이야기는 듣는 순간보다 살다가 어느 날 문득 떠오를 때 더 강합니다. 정말 힘든 날, 정말 무너지는 날, 정말 아무것도 하기 싫은 날, 그때 이 말이 떠오르면 사람은 다시 살아납니다. 왜냐하면 이건 지식이 아니라 살아남는 기술이니까요. 그리고 그런 기술은 필요할 때 반드시 다시 찾게 됩니다.